자, 우리가 브라우저가 데스크탑 모드에서 모바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자, 폰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소들을 자, 여기 모바일 버전으로 바뀌도록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내가 어떤 명령어 하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공하는 걸 쓰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만들어진대요. 대신에 여기 규칙이 있어서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돼요. 자, 그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부트스트랩, 트와일라인 CSS,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것이 부트스트랩이에요. 자, 요거 링크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이 사이트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위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보이죠? 자, 이 친구를 내가 줄여볼게요. 줄이면 자, 지금 서치가 모양이 싹 바뀌죠. 자, 크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줄이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디바이스가 큰 디바이스, 작은 디바이스라는 뜻이에요. 더 줄였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 부트스트랩만 쓰면 자동으로 제공한대요. 자, 자동으로.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도큐먼트가 있어요. 도큐먼트. 자, 부트스트랩 위에 여기 상단에 보면 도큐먼트. 내가 만약에 모바일 버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도큐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전 큰 모드로 볼게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 자,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자, 컴포넌트.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은 li 태그, 버튼 태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친구들을 웹에서 사용되게 편하게 미리 구성해 놓은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버튼을 한번 볼게요. 버튼. 자, 여기 버튼즈라고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 자, 이런 버튼들이 있죠. 자,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버튼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생긴 버튼이 만들어져요. 어떤 버튼? 이렇게 네모나고 글자도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이런 버튼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btn primary라고 하면 이렇게 이쁜 버튼이 만들어진대요. 이쁜 버튼. 자, 내가 버튼인데 마치 링크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btn 링크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된대요. 자, btn의 세컨더리 하면 회색, 서세스 하면 초록색, 덴저 하면 빨간색, 워닝 하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부트스트랩이 제공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규칙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규칙이 뭐예요? 클래스를 맞춰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대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배경이 없는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웃라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btn large라는 옵션을 주면 커진대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몰을 하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 쭉 내려서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아까 봤던 내비게이션 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바, 내부 바가 되겠죠. 자, 내부 바. 자, 내부 바는 좀 복잡해요. 자, 지금 보면 요 규칙을 따르면 자,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자, 위에 보이는 요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대요. 자, 내비게이션.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제공된대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반응형 웹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 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 모드가 되어 있다가
자, 쭉 줄이면 모바일 버전으로 톡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앱, 그러니까 반응형 웹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부트스트랩이에요. 규칙은 뭐예요? 자, 이런 규칙을 따르면 된대요. 이 규칙들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규칙이 여기 보면, 자, 나는 내부바야. 내부바. 자, LG는 큰 사이즈에서는 확장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큰 사이즈에는 확장. 이렇게 숨겨졌다가 큰 사이즈에서는 확장될 거야. 요 LG가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보면 드롭다운 메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많이 쉴 때 과제로 드렸던 드롭다운 메뉴가 이미 있고요. 자, 이 친구를 따로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 자, 드롭다운즈라는 게 있어요. 콜랩스 드롭다운즈. 자, 요걸 쓰면 자, 요 규칙대로 이렇게 화면에 나왔다, 숨겨졌다 할 수 있어요. 부트스트랩입니다. 자, 내려보면 여러 가지 내부 바들이 있죠. 여러 가지들이 내부 바들이 있고 이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쓰시면 돼요. 자, 쭉 내리면 다양한 내부 바들이 보일 거예요. 자, 보면 색깔도 자, 까만색, 파란색, 흰색. 여기 보면 BG 다크, BG 프라이머리 아무것도 안 쓰면 이렇게 그렇죠? 또는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도 되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 따로 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사용법은 대체로 이 클래스를 이용해요. 나는 내부바야. 나는 색깔이 다크야. 나는 볼더 바텀이 있고 볼더 바디 뭐 이런 식의 볼더 바텀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의 클래스를 이용한 것이 우리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몇 개 더 봤으면 좋겠는데 자, 컴포넌트는 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보면 폼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폼즈. 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보면 플러팅 라벨스라는 게 있어요. 플러팅 라벨스. 자, 제가 이메일에 어드레스에 마우스를 올려서 찍으면 여기 지금 라벨이 올라가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인풋을 쓸 건데 자, 그러니까 라벨이 이렇게 플러팅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폼 플러팅이라고만 하면 이런 이쁜 인풋 요소를 쓸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인풋 요소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어떤 광 효과, 그렇죠? 포커싱 되었을 때 광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 폼에 대한 여기 규칙들을 다 배우셔야 돼요. 자, 프레임워크는 다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건데 어렵진 않고 클래스만 쓰시면 돼요. 클래스만 규칙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플렉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플렉스, 플로트를 쓰고 싶다면 플로트.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스타일들도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부트스트랩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쭉 올라왔을 때 레이아웃 쪽에 자, 레이아웃 쪽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자, 레이아웃 쪽에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이 부트스트랩은요,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종류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자, 6가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디바이스 너비가 1400 이상, HD급 이상인 거죠. 1200, 그러니까 1400 이상이고 1400에서 1200까지. 또 1200부터 992까지. 그 다음에 992부터 768까지. 자, 768에서 992까지가 LG라고 하는 사이즈래요. LG. 그 다음에 MD, SM,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XS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 텐데.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이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디바이스대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볼 때, 요거는 아이폰 SE 사이즈. 굉장히 작은 아이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즘 나오는 새로운 핸드폰 사이즈 SM. MD는 태블릿인데 좀 작은 태블릿. LG는 조금 큰 태블릿. 그 다음에 XL은 좀 작은 모니터. 그 다음에 XXL은 좀 큰 모니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써서 어떻게 반응형 웹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다 미디어 쿼리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미디어 브레이크 포인트 업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미디어 쿼리로 만든 걸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다 미디어 쿼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미디어 쿼리. 미디어 민 위스 576, 민 위스 768. 자, 이런 식으로 각 크기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정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 쓰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배워볼 건데. 자, 간단하게 받고 잠시만요. 지금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웹 프레임워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과정에서 백엔드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여기서 장고랑 스프링 요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익스프레스 JS를 배우면 참 좋은데, 우리 수업은 장고랑 스프링 요걸 배워볼 거고, 프론트엔드는 부트스트랩을 배울 거예요. 트와일라인은 쓰기는 굉장히 쉬운데 쓰면 너무 조잡해지고요. 파운데이션은 요즘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좀 용량도 좀 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요건 안 쓰니까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부트스트랩만 배우면 되고, 자, 여기 장고는 파이썬, 요거는 자바 전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스프링 먼저 배우고 파이썬 배우고 장고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웹 프레임워크 중에 프론트, 백엔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 프레임워크 중에 반응형 웹앱을 만들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인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트스트랩만 배울 거예요. 반응형 웹앱은 뭐다?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 그것이 반응형 웹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부트스트랩 역사를 소개하자면 처음 나온 건 2010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이네요. 그렇죠? 15년 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냥 만들구나 다들 이렇게 주목을 안 했는데, 자,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GitHub를 배웠죠. 자, 이 GitHub가 퍼블릭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트위터 개발자들이 만든 이 부트스트랩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라 불러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오픈소스들은 무료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개발자 팀들이 트위터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위터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뛰어난 개발자들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배포도 무료인데 개발도 트위터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소스라 불러요. 자, 오픈소스의 장점은 뭐죠?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또는 대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무료인 것에서 장점이 있는데, 다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쵸. 아무도 돈을 안 주는데 개발자들이 내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라이브러리의 오픈소스들은, 대부분 유명한 프레임워크의 오픈소스들은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빨리 고쳐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그를 출력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로그4j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가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해킹. 원래 이 친구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냥 출력하는 용도예요.
뭐 서버가 뭐 누가 접속을 했어요. 누가 어떤 걸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걸 파일로 저장하게 문자열로 로그를 쭉 출력하는 용도가 로그4j였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취약해서 이 서버가 해킹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친구도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는 해킹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개발한 개발자들이 굉장히 사명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밤을 새서 해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소스를 쓰실 때는 대체로 유명한 걸 쓰시면 돼요. 유명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역사를 보면, 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오픈소스 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15년, 13년부터 유명해졌나? 오픈하고부터 트위터가 만들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한 12년, 13년도부터 유명해졌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뭐랄까, 할아버지, 좀 올드한 느낌이에요.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형 웹을 구현할 때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버튼, 내비바, 모달, 창, 카드 등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버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꿀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도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요 부트스트랩이 유명한 이유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기초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부트스트랩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클래스 기반이에요. 자, 클래스 기반. 자, 내가 예를 들어 btn의 btn primary라는 클래스를 가지면 이 친구는 이쁜 버튼이 돼요. 이 primary는 파란색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런 동작 기반, 클래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든 것이 부트스트랩. 나머지 프레임워크들이 그걸 따라서 대부분이 클래스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배우면 다른 프레임워크도 쉽게 쓸 수 있다. 그죠? 자, 내가 이 친구를 잘 쓰면 다른 프레임워크도 동작 원리는 같더라. 자, 같아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처음에 배워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 우리가 배운 그리드를 이용해서 아까 본 브레이크 포인트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미디어 쿼리로 작성을 한 것이 이 그리드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드 시스템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다른 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 이 화면을 12분할한다. 12분할한 화면에, 여기에 화면에 이 레이아웃을 내가 크기를 12분할을 기준으로 4개로 되었다가 6개로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좀 배워볼까 해요. 요걸 좀 배워볼까 하고요. 자, 요걸 좀 보고 부트스트랩을 할까 합니다. 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거나, 자, CDN이라고 해서, 자, C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자, 여기 이 부트스트랩이 이 CDN이라고 하는 서버에다가 자신의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들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 자, 지구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 부트스트랩 서버가 여기다. 부트스트랩 서버가 여기다. 그리고 공짜로 주고 싶어. 자, 공짜로 주고 싶은데, 자, 서울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해저를 타고, 그렇죠? 물을 건너서, 나라를 건너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너무 느려. 다운로드도 느리고. 자, 그래서, 자, 지구 여기 곳곳에다가, 자, 이 소스들을 다 뿌려놓는 거야. 다 뿌려놨어. 그러면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운받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냥 컨텐츠를 세계 곳곳에 뿌려놓고 그 친구들 중에 제일 가까운 곳, 전 세계 서버에 배포된 URL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도 받아볼 거고 CDN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우리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되니까 자, np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데 이때 패키지라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폴더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폴더가 이런 거 적었죠? 이렇게 생긴 거 폴더 적었죠? 이 폴더에다가 라이브러리들이 관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패키지명을 뭐 com.naver의 뭐 math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폴더명을 쓰고 이 안에다가 자신의 소스를 관리하는 것을 패키지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패키지들을 노드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매니저를 만들어줬어요. 매니저. 그걸 우리가 줄여서 npm이라 불러요. 이 노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단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그 언어를 우리가 노드라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여튼 그냥 노드라는 곳에서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해주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패키지 중에 라이브러리 중에 부트스트랩이 있는 거예요. 이 부트스트랩을 npm이 관리를 해줘요. npm.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자, 근데 이제 요 npm이라는 친구가 보안에 약간 취약한 면이 있어서 yam이라는 친구가 새로 나왔어요.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패키지로 관리해요. 여튼 이렇게 다운로드를 둘 중에 하나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받은 후에 여러분들 HTML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CDN이 무엇인지도 되어 있고요. 서버를 분산 배치해서 사용자에 가장 가까운 서버를 제공하는 것.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그래서 CDN은 요 앞에 CDN이라고 써져 있어요. 다. CDN.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도 나중에 수업을 한번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니까 이것도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실습을. 시간이 근데 쉬는 시간이 다 됐다. 자, 실습은 여기 레슨 23, 그렇죠? 레슨 23 부트스트랩 HTML만 만들어 놓고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대문자 L 23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타이틀도 부트스트랩. 자, 랭귀지도 코리안.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트스트랩 사이트 띄워놓고, 자, 여기 띄워놓고, 여기 설치법이 이렇게 뜨죠, 그쵸? 그리고 쉬었다가 올게요. 쉬는 시간은 30분까지.